내 인생의 쉼터. 기억하시죠? 제주 쉼터. 제주 쉼터가 좋은 점이 뭐냐면은 관광사들이 여행사들이 자기들끼리 다 옵션을 정해놓고 네. 이 패키지, 이 옵션 이거대로 하셔야 됩니다. 네. 강매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제주 쉼터는요 할인항공, 또 렌트카, 숙소, 택시 관광, 버스 관광까지 고객님에게 딱 맞는 상품을 이렇게 찾아드립니다. 그건 7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데 요 노하우, 제주 쉼터가 확실하게. 하여간 제주 여행의 A부터 Z까지 네. 제주 쉼터한테 연락합니다. 바로 되시니까. 그렇죠. 놀랍습니다. 예. 검색창에 한글로 제주 쉼터 관훈 라이드가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자, 여러분 세계 최고의 밥 공주밥. 네. 세상에 이거 보세요. 아, 이게 공주밥 아니에요? 이게 삶은 공주밥이에요. 요거는 네. 맛밤. 이건 맛밤이 깐 거야. 아, 둘 다 깐 건데 네. 하나는 이게 그 공주밤. 이고 하나는 요게 중국산 밤인데 이제 중국산 밤은요 담배를 많이 피워가지고 네. 색깔이 이렇게 색깔이 이래요. 흡연은 질병입니다. 그러나 공주 맛밤은 그 노스모킹. 네. 그래서 노스모킹. 깔끔합니다. 네. 맛밤 여러분 뭐 많이 좋아하시죠? 네. 이걸 아주 아껴서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공주 맛밤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세계 최고의 밤 공주밤. 네, 공주밤으로 만든 맛밤인데 공주밤 예전에 저 김갑수 선생하고 네. 누가 나왔을 때 내가 밤을 계속 씹다가 비난을 들었지. 아, 누구였더라? 누구였더라? 존나게 박태성부였나? 예, 그렇죠. 욕을 많이 먹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맛있는 걸 어떡합니까? 그렇습니다. 생밤이 막 이렇게 맛있어요. 네. 생밤이 맛있으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방송이 너무 시끄러웠다는 얘기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구운 밤을 그렇죠. 네, 준비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싫어하면은 안 합니다. 자, 그 말 언제까지 지킬 수 있나 모르겠네. 알이 꽉 차고 당도가 높은 것이 특징인데 정말 그래요. 생밤이 그렇습니다. 살균 처리 후에 진공 포장을 해서 제조일로부터 1년 동안 보관이 가능하고 겉껍질을 제거한 알맹이만 있기 때문에 먹기 편합니다. 아, 그때 생밤 씹었던 때가 주진우 선배 나왔을 때. 그렇습니다. 네, 그때였네요. 네. 네. 여러분 그 저기 공주 맛밤 그냥 드셔도 돼요. 안에 씨를 다 뺐습니다. 아, 밤에 씨를. 네. 씨 때문에 못 먹는 분들이 있더라고. 아,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시 중에는 뭐 다양한 맛밤이 있습니다. 이런 바로 중국산 밤으로 만든 모 대기업의 맛밤과 차원이 다릅니다. 중국산 밤은 알이 잘고 껍질에 마모된 흔적이 많고 윤택이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초코맛 밤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네. 중국산 밤이 이렇고 자, 농가의 공주 맛밤은 설탕이나 다른 첨가물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공주 알밤 100%입니다. 그래서 공주 알밤 본연의 고소함과 달콤함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밤은 먹고 싶은데 껍질 까기가 너무 부담된다 싶으신 분들 오직 공주 밤만을 가공해서 만든 농가의 공주 맛밤 맛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생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농가의 공주 맛밤은 충남 6차 산업 인증과 더불어서 100% 공주 밤만을 이용하고요. 해썹 인증까지 받아서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밤을 가공할 때 자체 멸균 공정실에서 봉지채로 넣어서 익히기 때문에 세균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자, 그래요. 50g 한 개에 2,500원. 2,500원. 네. 20개 들어가면 38,000원, 30개 들어가면 55,000원. 네. 대량 포장으로 구매하시는 게 아무래도 경제적입니다. 자, 공주 맛밤. 네. 자, 먹어보겠습니다. 까서 먹어보겠습니다. 역시 달라요. 이게 설탕이나 첨가제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 생밤은 좀 딱딱하지만 이 맛밤은 고소해요. 부드럽습니다. 예.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부드럽고 고소하고. 굉장히 담백하네. 이게 중국산 밤 아닙니까? 담배 빈밤? 네. 근데 이거는 설탕 들어간 게 딱 느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MSG 그 냄새가 확 난다고 해야 되나? 네. 이거 먹다가? 공주 맛밤은 진짜 담백하네. 너무 맛있어요. 네, 진짜 맛있네요. 야, 세상에 나트륨 1%, 1%.
탄수화물 4%, 지방 0%, 네. 콜레스테롤 0%, 아, 단백질 3%, 3%. 당류 2%. 100%가 안 되는데요. 나머지 뭐죠? 밤이지, 밤. 아, 밤. 아, 진짜. 이거 진짜 맛있다. 여러분, 밤은 햇밤이에요. 네. 햇밤으로 만들었어요. 맞아, 맞아. 네. 야, 이게 어디 여러분 이게 뭐 뭘 섞었을 것 같아요, 이게? 전혀 안 섞었어요. 맞아요. 네. 그냥 우리가 구운 밥 하면은 이 색깔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치. 사실 이 색깔은 잘 안 나오는데 밥 구우면. 이런 색깔이 나올 수가 없지. 네. 중국산 말고. 자, 네. 다음. 아, 네, 제 차례인가요? 네. 저도 조선일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아까 잠깐 오프닝 때 말씀드렸는데 이 노조 선거 결과가 나왔어요. 네. 조선일보. 아, 또 조선일보 얘기입니까? 네, 네. 네. 제 뭐 핫하니까. 네. 근데 노조 선거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가 이제 마무리가 나왔고 이제 결과는 박중동 노조위원장의 참패로 끝났습니다. 이 선거가 19일부터 22일까지 치러졌고 23일에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네. 이 박준동 기자가 38표 그리고 전현석 기자가 97표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박준동 후보를 제치고 네, 새로 이제 노조위원장으로 당선이 됐어요. 그 저기 전현석 기자가 네, 친박연대, 네, 친방연대, 친박연 그렇죠. 친박연대 후보 아닙니까? 네, 친방연대.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박준동 기자는 뭐 더불어 비정규직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 많고 어쨌든 네. 뭐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게 뭐 결과는 뭐 결국 이렇게 나오고 뭐 더럽게 재미없는 선거긴 했는데 이게 딱 선거 과정을 보면은 이 두 사람의 이 정체성과 이 조선일보를 대하는 자세 그다음에 언론인으로서의 자세가 이게 확 드러나요. 어떤 그렇지. 노조를 예. 만들 것인가가 이게 확 예. 드러나는데 이 출마의 변을 통해서 쭉 나타나는데 이 박준동 위원장이 쓴 글이 뭐 나름 저는 좀 가슴에 좀 와닿더라고요. 이게 좀 상당히 명문이었는데 이 내용을 전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몇 문장만 좀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준동 후보의 이 출마의 변이에요. 네. 부유함은 그 자체로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부자는 회사나 사회의 공정성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뿐입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저는 부자가 존경받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공정시장 옹호자입니다. 처지가 다른 쌍방의 거래가 빈번하므로 시장은 불평등을 확대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공정시장을 만들기 위해선 사람의 손이 필요합니다. 민법에 이어 노동법이 생긴 이유입니다. 가족의 생존을 걸고 노동력을 팔아야 하는 처지의 우리 노동자들에겐 고용주와 대등하게 맞서는 노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정규직 임금 인상만 요구하기엔 부끄러울 정도로 사내 하청업체 동료들의 최저임금 편법 문제도 심각합니다. 금도란 성역과 같은 말입니다. 성역을 넘는 것은 겁나는 일입니다. 때문에 사측이 협상에 임하기를 오래 기다렸고 명분이 충분할 때 넘었습니다. 배당금과 잉여금 폭로를 통해서 지난 5년여간 사측이 부당하게 임금 인상을 억눌렀다는 사실을 밝힌 것입니다. 이 성역을 넘음으로써 최소 앞으로 5년간은 정상적으로 임금을 올릴 명분이 생긴 셈입니다. 그리고 또 넘어갔어요. 이 노조의 비판 수위가 높아질수록 적당히 임금만 올리길 원하는 일부 조합원들의 지지가 약해질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눈앞의 이익을 중시하는 노예 근성을 자극해 길들이는 전략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라는 영화 대사가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 재벌 비판보다 노조 비판에 더 적극적인 신문사에서 제대로 노조 활동을 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노조도 비판의 예외일 순 없지만 혐오하다시피 하는 기사를 볼 때면 낯이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달동네에서 진작 벗어났으나 고시원, 반지하, 옥탑방 등 이 시대의 달동네에 남아있는 노동자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부끄럽지 않기 위해 노조위원장에 나섰습니다. 제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죽은 기자의 사회가 되지 않도록 무엇이 정의인가 토론하는 노조를 선택하길 기대합니다. 네, 이거 이렇게 다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글이 굉장히 좀 마음을 좀 물리는 면이 있더라고요. 이름 다시 한번. 박준동 기자. 네, 네. 기자. 이 사람에게 드디어 제가 조선일보 재직 중인 기자들 중에 이분 이름 옆에 기자를 붙입니다. 네. 아, 박준동 네네. 기자. 네. 기자. 진정한 기자.
박준동 기자. 네, 이런 조선일보의 유일한 기자. 네.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조선일보에서 살아오기가 정말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뭐 그 안에서 결국 뭐 구성원 중에 하나로서 그동안 조선일보의 과오에 대해서 완전히 책임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네. 그래도 이런 뭐 양심이 이 조선일보 안에 그래도 하나쯤은 있었고, 그렇죠. 네, 어쨌든 그 양심이 노조위원장 활동을 하면서 이제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던 이 조선일보 노동자들이 자기만 생각하고 뭐 타인을 배려하지 못했던 그 모습을 좀 깨트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2년 동안 정말 좀 이렇게 조선일보 노조를 좀 달리 봐야 하나 생각이 들 정도로 활동을 해오셨는데 네. 결국 이번에 이제 전현석 기자에게 패배했죠. 네. 그러면 이제 이 전현석 후보의 출마의 변을 제가 역시 일부분 문장만 써서 봐서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이 전현석 기자의 출마의 변입니다. 노조의 위상은 해가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사측이 노조를 외면하고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안 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측은 1등 신문에 걸맞은 임금과 복지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어느 정도 지켜왔습니다. 이건 까마득한 옛날 얘기입니다. 한 회사 간부는 이 정도 월급만 줘도 조선일보 들어올 사람 많다라고 얘기했다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실망스러운 발언입니다. 조합원 자존심을 이렇게 무너뜨리면서 1등 신문을 만들라는 건 언어도단입니다. 자꾸 1등 신문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죠. 월급 얘기를 많이 하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조합원 임금과 처우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임금은 1등 신문에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소득 주도 성장 안 된다며 이 씨발놈들아. 어? 조그만한 새끼들 아니야 이 씹새끼들 진짜. 기자님 저기 전현석 기자의 출마의 변을 네. 공주 맛밤을 먹으면서 듣고 있는. 뭔가 즐기는 듯한 느낌이 나는데 그러면서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업무 시스템과 수당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 두 박준동 기자 그리고 전현석 그 현 당선자 이 두 사람의 그 출마의 변을 딱 놓고 보면은 진짜 어떤 노조가 이 장기적으로 조선일보 노동자의 이 권익을 보호하고 또 사측으로부터 노동자의 권익을 지킬 수 있을지가 뻔히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선일보 구성원들은 결국 이제 박준동을 선택을 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이 위원장 선거에 가려졌지만 이 더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 이 조선일보 노조 부위원장으로 당선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노조위원장이 따로 출마하고 부위원장이 따로 출마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러닝메이트가 아니에요. 따로 출마하는데 이 조선일보 노조 부위원장으로 당선된 사람이 누구냐면 이해운입니다. 아주 이 사- 익숙한 이름이죠. 네. 이 사람이 그 고 노회찬 전 의원과 관련해서 이 노동자 대변한다면서 아내의 운전기사는 웬 말인가요? 라는 기사를 쓴 희대 오보를 낸 저는 사람이죠. 저건 오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정정보도문까지 내지 않았어요. 정정보도 냈죠. 그러니까 네. 오보임을 인정을 했는데 근데 부위원장으로 출마했어요? 네. 단순한 오보임을 넘어서 굉장히 좀 악의적인 보도였죠, 그거는. 네.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의 아내 김지선 씨가 운전기사를 두고 있다. 그러니까 노동자 서민을 대변한다면서 왜 운전기사를 둔다는 게 말이 되냐? 네. 뭐 이거였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었던 거죠. 그쵸. 그러니까 선거 때 잠깐 도와주신 자원봉사자 분이 계셨던 건데 그거를 이제 운전기사처럼 막 이제 노동자 서민 대표한다더니 돈을 그렇게 많이 벌고 있고 막 이제 뭐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 사람은 네. 그 오보는 질적으로 좀 나쁜 오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당시 설명을 그렇게 했대요. 정의당 쪽에서는. 그거 아니다. 했는데 그렇게 또 나간 거예요. 네. 네. 뭐 하여튼 그 김종철 그 노회찬 원내대표 네. 비서실장이 전화해서 그 기사가 나온 후에 설명을 했는데 이게 왜 그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박준동 빼고는 기자가 없다니까. 기자가 없어요. 기자 아닌 것들이 뭐 낙서 좀 한 것 같고 그렇게 우리가 근데 지금 쓸데없이 그거에 대해 노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음. 지금 그런 분들이 지금 장악을 했으니까. 잘 된 거지 씨발. 망할 회사 노조까지 다 이제 썩어 빠져가지고 네. 이제 더 빠른 시간 안에 붕괴가 될 것이다. 아니 근데 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자 공주 맛밤 하나만 더 주십시오. 전현석 기자가 위원장 뭐 당선된 것까지는 여기 세팅을 그래도 하나는 해야 될 텐데. 아니 먹어. 먹어. 맛있으니까 먹는 맛있는 거지. 걸 어떻게? 예. 그것까지는 뭐 조선일보니까 뭐 그러겠는데 근데 부위원장에 그런 오보를 내고 정정 기사까지 나갔는데
그거는 좀 조선일보 아무리 조선일보 기자들이라고 하지만 진짜 그 선택은 이해를 못하겠네. 그래서 부위원장 후보가 보통 한 명 정도가 출마를 했는데 네. 거의 뭐 그동안 찬성률이 한 95에서 100% 나왔대요. 근데 이번에 이혜영 기자 같은 경우는 한 70% 정도 얻었다고. 그러니까 반대표가 꽤나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래도 뭐 낙선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70%면 사실 뭐 그 만약에 설령 노회찬 의원이 부인이 운전기사를 썼다고 한들 쓰면 안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10살짜리 애도 쓰는데. 맞잖아. 그러려면 그 기사 오보 낸 선수는 그 방종호 사태 이른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진짜 궁금하고만 아주. 그 정당의 후보 부인 바빠요. 존나 바빠요. 엄청 바빠요. 특히나 선거 때. 운전기사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나 우리 방정호 딸, 그 운전기사가 기묘합니까? 그렇지 않죠. 이제 학교 가는데. 뭐 버스를 타든지 뭐 아니면 걸어서 가든지. 네. 뭐 운전기사 쓸 수 있는데 그러면 방정호 씨가 자기 돈으로 내서 했었어요. 그렇죠. 회사 네. 돈으로 하잖아, 회사 돈. 네. 야, 물론 이제 조선일보가 노동자 서민을 대변하지 않기 때문에, 네. 예, 뭐 자기들은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기사를 쓰려면 노동자 서민을 대변하지 않으면 됩니다. 아니 근데 아니 시청자 대변한다면서. 아니 이거 웃기잖아. 어떻게 그러면 뭐 저기 정의당 국회의원들은 전부 뭐 저기 버스 지하철 뭐 타고 다녀야 되나? 그게 바로 이게 층위가 다른 문제를 가지고 지금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게 문제죠. 민주 진보 진영을 이런 식으로 올가매는 거예요. 네. 네. 기사가 있거나 혹은 뭐 벤츠 타고 다니거나 그러면은 다 쓰레기, 위선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들은 뭔 잘못을 해도 그냥 넘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의 잘못된 프레임에 같이 동조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네. 주진우 선배도 기사로 뭐 깔 게 없으니까 네. 계속 뭐 출연료 많다, 뭐 네. 좋은 차 탄다 이걸로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나이키 좀 입으면 그거 어떡해 그거 나이키. 나이키 입었다고 뭐라고 하고 말이야. 심상정 대표가 네. 벤틀리 몰고 다녀도 그 시비 걸면 안 됩니다. 자기가 좋아서 벤틀리 몰고 다닐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비싼데 벤틀리. 정말 아니, 비싼데? 자기 돈으로 구입을 해서 네. 그걸 뭐 몰고 다닌다. 사실 저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된다고 봐요. 맞습니다. 네. 이 저렴한 중국산 안 먹고 비싼 공주밥밥을 공주밥밥을 예, 바로 네. 공주밥밥. 먹는 네. 건 이제 취향이지 않습니까? 네. 맛있는 걸 어떡합니까 이걸? 네. 맛있는 공주밥밥을 먹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싸게 그 돈 적게 들인다고 경제적으로 절약한다고 왜 이 공주밥밥을 먹습니까? 여러분 공주 아니 왜 이 중국 정신 차려. 왜 이 중국산 밤을 먹겠습니까? 네. 공주밥밥을 먹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네. 이런 어떤 그 고품질의 공주맛밤이 좀 엄밀하게 다 따져봤을 때 비싼 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네. 가격 얼마? 이게 공주맛밤이 50g 한 개 2,500원. 요거 예. 2,000원. 50g 20개에 38,000원. 네. 50g 30개는 55,000원. 그러니까 이게 워낙 이 지금 중국산 이게 싸게 유통이 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비싸 보일 수는 있는데요. 우리 건강이라든가 네. 품질을 생각하면 절대 비싼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그 공주 걸 먹어줘야지. 대한민국 그렇죠. 사람들이. 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왕자 맛밤 이런 거 먹기에는 좀 이상하잖아. 공주밥밥 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그래요. 뭐 이게 단가? 아니요 하나 더 있는데 하나 더. 이게 그 미디어를 보던데요. 그 경찰이 이 문재인 대통령의 침해설을 다룬 유튜브 영상 등이 이 허위 정보라면서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새 뭐 가짜 뉴스가 난리인데 경찰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좀 비판하는 비판하는 게 아니죠. 완전히 가짜 뉴스를 다루는 그거를 이제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게 방통심의위에 의뢰를 했다는 거예요. 경찰이 삭제는 할 수 없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거를 차단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쪽으로 의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한 것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또 있는데 뭐 고향 유류 저장소 폭발 사건 관련해서 뭐 그러니까 북으로 보낸 정유를 은폐하고자 일부러 폭파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가짜 뉴스도 있었고. 그러니까 박근혜의 탄핵은 뭐 청와대 내부 탄핵 간첩 때문에 가능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좀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좀
뭐 음모론이 있을 수 있어도 이게 네. 뭐 합리적 의심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능성 중에 하나로 제기하거나 뭐 그럴 수 있는 건데 네. 이거는 그냥 한 국가의 지도자를 대상으로 뭐 침해다 이렇게 그럼 그 풍등 날린 사람은 간첩이었어? 근데 뭐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네. 풍등을 거기까지 다 날리는 건 얼마나 정교하게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근데 경찰이 이거를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건 좀 경찰이 좀 오버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막 이게 예전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3자 명예훼손이라고 있었는데 아 맞아. 이 박근혜가 그러니까 자기를 이제 비판하는 그런 세력들을 직접적으로 막 명예훼손으로 걸고 하기에는 모양이 좀 빠지니까 보수단체 같은 애들을 시켜가지고 막 너네가 대신 내 명예훼손이지만 맞아. 너네가 대신 찔러. 그렇게 하면은 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좀 그거를 잘라주고 좀 이런 것들을 도모를 하다가 이게 걸려가지고 그때 아마 무산이 됐나 뭐 그랬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예, 예. 근데 이번에는 또 이제 뭐 보수단체는 아니지만 어쨌든 경찰이 뭐 보기에도 이게 좀 워낙 가짜뉴스니까 불법성은 좀 있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 경찰이 뭐 이렇게 제3자가 그러니까 제3자가 그렇게 판단을 해서 뭐 이렇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렇게 찌르는 거는 좀 약간 저는 좀 오버했다고 보고. 근데 다만 좀 이런 좀 국가 원수를 대상으로 한 뭐 이런 뭐 침해설 유포 이런 것들은 이 당사자인 뭐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면 청와대가 이런 거는 진짜 직접 한번 고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예, 네. 예, 예. 그렇죠. 그래서 또 이게 좀 가짜 뉴스 관련 대응에서 좀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드러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우려도 언론계에 있어가지고 네. 요것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거 저기 막아야지. 그렇죠. 예. 네. 아니 그 왜냐면은 대통령이 뭐 그거 가지고 뭐 이걸 억누르느냐, 그건 뭐 입을 막아서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 하고 싶겠지만은 대통령이 그렇게 이 본을 보이지 않으면은 그냥 무수히 많은 이 쓰레기 정보들이 범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침해 일리도 없고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계속 이걸 돌려가면서 계속 뭐 다 이미 해소된 의혹을 또 제기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피로감을 느끼면서 유튜브가 하나의 이 거부할 수 없는 미디어 트렌드가 되긴 했지만 사실 그 트렌드가 되면서 가짜뉴스 온상도 됐거든요. 거기가. 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뭔가 규제가 필요하긴 해요. 지금. 좀 심각하더라고 진짜. 그렇죠. 근데 경찰의 이런 개입이 좀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막 어떤 뭐 제주 예멘 난민이 뭐 살해를 저질렀다. 맞아요. 예. 제주도에서 살인을 저질렀다. 근데 이런 그거는 유튜브 정보들, 가짜 네. 정보들. 네. 예. 그런 거는 사실이 아닌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자기들이 어떻게 파악을 할 수도 없고 네. 또 왜 자기들한테 혐오가 쏟아지는지 알 수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죠, 그렇죠. 뭐 어떻게 대응을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예, 예. 또 어쨌건 뭐 대통령 개인의 그런 거나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청와대나 이런 데서 좀 세게 대응을 해야 되지 그 다음에 이제 경찰이 뭐 수사를 하든 뭐 법원에서 판단을 하든 그렇게 하는 게 좀 나은 그림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 어떨까 싶어요. 뭐 삭제 이런 거 하지 말고 네. 구독자 수를 10,000명씩 빼는 거예요. 오버 한 번 할 때마다 구독자 수를 10,000명씩 네. 빼는 그거 오 좋은데? 너무 아파요. 그러면. 그거 엄청난 타격이야. 예. 저희 광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광고. 우리는 악의적인 정보는 네. 없잖아. 그렇죠. 악의적인 건 아니죠. 네, 속는 사람들한테는 좀 악의적일 수 있어도 우리가 광고주를 뭐 비방목약하거나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맛있어요 공주맛밥은. 예. 네. 맛있으니까 아이고 내가 3개나 먹었어? 예, 아우,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관훈 라이트 클럽, 하여간 가짜뉴스 없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저희도 열심히 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네. 가짜 광고는 유지하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훈 라이트 클럽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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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